자, 그럼 이제 독서 지문이 그냥 뜬금포로 나올 수가 있다고 대비를 하셔야지. 자,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그냥 읽어가지고는 안 되시고요. 요렇게 재처리를 하셔야 돼요. 요즘 점차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정보량이 800단어 이상이야. 니네가 고3 거 비교해서 알겠지만 고3보다 정보량이 더 많아요. 왜 그런지 배경을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그 많은 정보량을 다 기억할 수도 없고 다 처리할 수도 없어요. 핵심 정보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 차근차근 이론 가지고 따라와 볼게. 1단락은 항상 주제를 세팅하는 단락이에요. 그럼 주제를 세팅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묻고 답하는 거야. 그걸 자문자답이라고 하잖아. 예를 들면 좀 이따가 우리가 필기를 해볼 건데 묻고 답하면서 가고 있는 거 보이실 거고. 자, 두 번째는 통령 같은 걸로 도입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주제를 세팅하는데 일단 주제는 여러분 당연히 보이셨다시피 나무의 나이테야. 나무의 나이테에 대해서 통념적인 기능, 우리가 초딩 잼미니 때 배웠던 거는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다 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재 유물의 제작 연도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디다 쓰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뭐 우리가 유물을 발굴했다든지 뭐 기타 등등 써먹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선생님 제가 그거 알아서 어디다 써먹을까요? 맞아. 써먹을 데가 없어. 근데 왜 배우고 왜 가르칠까? 자, 이게 국어라는 이유를, 국어라는 과목인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얘는 그냥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수학이야.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 해석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제는 국어라는 과목이 단순히 문학 작품을 정리하고 외우는 데를 넘어서 이런 정보 처리, 전과목 정보 처리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과목에서 배운 지식이 어떻게 여기 활용되는지를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여기서 근본 실력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국어 점수 바뀌는 건 당연하고요. 다른 과목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구나라는 아이디어가 생겨. 왜냐하면 국어과의 정의가 도구 교과, 즉 다른 과목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교과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1단락에 주는 나이테고, 이제 나무의 나이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니까 목재물의 제작 연도에 적용한 데 써보겠대. 자, 그럼 일단 나이테의 형태적 특징에 대한 부분인데 크게 두 가지. 심재와 변재래. 심재. 우리가 한자 뜻을 풀어보면은 심재. 그러니까 나무에서 각 이 깊이 있는 게 심재일 거 아니야. 변은 주변에 있는 게 변재일 거 아니야. 그 두 개를 합쳐서 나이테라고 계산을 한대. 자, 심재와 변재의 특징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이었고 하위 정보였기 때문에 이게 문제에서,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에서 물어볼 가능성은 많이 낮아요. 그래서 제가 처리를 안 할 거야. 그런데 왜 처리를 해드렸냐면 내신 대비로는 분명히 처리가 요구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신 대비로 갈수록 세부 내용으로 출제될 확률이 일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처리해드렸으니까 이걸 잘 들으셔야 돼. 우리가 수학의 풀이 과정을 그냥 팔짱 끼고 본다고 해서 수학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잖아. 마찬가지로 국어의 풀이 과정이에요. 이걸 팔짱 끼고 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선생님 거 베낀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당연히 팔짱 끼고 보셨으면 손으로 베끼시고 여러분 머리를 거쳐서 손으로 쓰실 줄 알아야 돼. 즉 지문을 보고 이 풀이 과정을 여러분 스스로 쓰실 줄 아셔야 돼. 이건 기본으로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제 수업을 듣고 나서 또는 여러분 스스로 독서 지문 풀 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실력이 길러진다는 거 꼭 정리해 놓으시고 따라오시길 바라고. 자, 이어지는 이제 3단락. 자, 그러면 이제 나이테를 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나이테가 왜 만들어지는지 봐야 되는데 그게 3단락에 나와 있는 제한 요소 법칙이에요. 이거는 아마 안 내실 것 같긴 한데 정말 수능에 대한 연구가 잘 되어 있으신 선생님이면 얘를 갖다 뭘 낼 거냐면 단백질 합성 지문이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 거야. 그래서 시간 많은 학생은 보시면 돼요. 또는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싶은 학생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백질 합성 지문이 있어요. 이 단백질 합성에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부족해, 뭔가 합성을 해야 되는데 A, B, C 단백질로 새로운 D 단백질 합성해야 되는데 B 단백질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숫자만큼만 만들어지는 거거든. 얘도 똑같은 원리야.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장 부족한 요소를 기준으로 나이테가 형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4단락에서 이유도 설명합니다. 가장 풍부한 요소를 기준으로 만들다 보면은 부족한 애들 때문에 고사할 위험이 있는 거고, 그래서 가장 부족한 요소를 기준으로 만들면 고사할 위험은 없어. 일단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표처리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나이테가 만들어진 원리를 본 거기 때문에 이제 5단락부터 그 원리를 바탕으로 적용을 해보겠다는 거야. 그게 연륜 연대기라는 건데 이건 그래프가 있어서 그래프를 해석하시면 돼요, 이제.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해석해 보시면 간단한 겁니다. 자,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목재야. 그래서 아마 1950년도 얘를 잘라다 썼나 봐. 그러니까 지금 어디 얘가 기둥으로 들어가 있다든지 어떤 절에 대들보 이게 들어가 있다든지 하면은 나이테를 분석해 보니까 여기까지만 있겠죠. 이미 이제 잘린 상태니까. 그런데 어떤 나무를 봤더니 어떤 나무는 1920년에 얘가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현재 생존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패턴을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얘랑 중첩이 됐다는 거는 아마 이때부터 이때까지 얘네가 같이 살았던 걸로 판단할 수 있을 거고, 아, 그럼 이 목재는 언제 체벌이 됐고 벌채가 됐다? 1950년도에 벌채가 됐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해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줄글로 표현하니까 되게 어려웠던 거지. 그래프 보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렇겠잖아요. 아,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았는데 여기서 잘렸으니까 여기서 끝났겠네? 아, 그러면 여길 기준으로 역산해보면 얘는 언제 태어나내겠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얘는 이미 생존해 있는 애인데 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아있다라는 이미 나이테, 생존해 있는 나무의 나이테를 기준으로 얘랑 비교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게 바로 목재 유물의 패턴, 그 다음에 현재 생존한 나무의 패턴을 비교해서 그 교집합을 가지고 표준
연륜 연대기를 만들겠다. 일단 표준이 되는 걸 만들어 그 기준으로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표준 걸로 만들 건데 문제는 변제, 주변에 있는 목재 재료들이야. 왜? 벌레가 파먹을 수도 있고 뭐 썩을 수도 있고 손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변제 요인도 고려해야 되겠고 7달락에서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표준 연대기랑 비교해서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히 숫자가 나오는데 숫자 어차피 기억 못한다. 그래서 문제에서 필요할 때 그때 발췌독 하시면 돼. 좀 이따가 발췌독 하는 문제 있으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돼요. 자, 마지막 이제 그러면 적용을 해보는 수학 계산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변제가 지금 손상 없이 유지가 되고 있으면 변제 고려할 필요 없이 이 표준 연륜 연대기 가지고 계산하시면 될 거고 만약에 변제가 손상했다면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평균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지문 정리하시면 되겠고 저 많은 정보량 어차피 여러 번 읽는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핵심 정보들 정리했을 때 이해도 되고 활용도 가능하다는 점 생각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냥 읽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재처리도 해보시고요. 저랑 현관펜으로 지문도 같이 한번 뚫어도 보실 거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써볼 거야. 잘 들어야 돼. 제가 수능 대비로 이렇게까지 안 가르쳐드려요. 왜냐하면 수능 대비는 속도전이야. 반면에 내신은요, 특정 지문 시험 범위 지문들을 디테일하게 봐야 돼. 그래서 오히려 내신 대비인 학생들은 제가 이 지문을 3번, 4번, 5번을 돌릴 거예요. 왜냐면 이 지문이 그 자체로 시험 범위일 거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 10초씩 잡아주시고 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서 시험 범위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상관이 없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시험 범위가 아니다, 죽어도 안 된다, 상관없어. 그런데 그냥 애매하게 얘기하셨거나 제가 시험 2주 전에 바뀌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60% 학교가 시험 직전 2주 전에 확 바뀌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 달 정도 여유 있을 때 지금은 우리가 정리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똑같이 우리는 실전에서 연습하시면 돼. 자꾸 얘기해. 선생님 시간이 없어요. 어쩌? 하시다 보면 그냥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어가 읽히다 보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건데 그럼 시험 뭐하러 치나 다 1등급 나올 텐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1등급이 안 나왔다는 거 또는 1등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만점이 아니라는 거는 아직 갈 길이 있다는 거고 이렇게 차근차근 배우신 대로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자, 1달락이라고 쓰고 갑니다. 1달락은 뭐 하는 달락이라고? 주제 세팅하는 달락이야. 사계절이 또렷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매해 하나씩 나이테를 만들기 때문에 나이테를 세면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다. 자, 이것도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지금 처음 배우고 있으니까 논리결 어떻게 잡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때문에 같은 게 나오면 앞쪽이 C, cause 원인, 뒤쪽이 E, 이펙트 결과예요. 자, 그러면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나이테를 만들어 나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핵심 정보만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짚어보는 연습을 해볼 건데 매 하나씩 나이테가 만들어지면 나무의 나이를 알 수가 있잖아. 이 두 개가 바로 원인과 결과라는 거야. 이런 정보의 관계를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렇다면이라고 이제 좁혀놓은 거야. 이제부터 주제 시작이야. 자, 그러니까 연습하는 친구들은요, 그렇다면 앞쪽을 날리는 이런 기술까지 나중에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지문을 한 번으로 보는 게 아니라 10번 이상은 보면서 레벨업 단계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나이테는 단순히 나무의 나이를 알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이제 글의 주제는 나이테를 나무의 나이 그 이외의 정보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를 볼 건데 대표적으로 뭐라고? 목재 유물들의 제작 연도 규명이 글의 주제라는 겁니다.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1달락에 벌써 거의 80단어에서 100단어 정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많이 처리해도 현관펜 5개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야. 이 능력이라고요. 이 능력이라고. 아시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검정색 글씨를 다 안 읽어서 처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읽었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잼민이 처음은 당연히 터지는 거고 그걸 넘어서 주황색이나 파란색 같이 데이터 처리, 메타데이터 처리라는 걸 해주셔야 돼. 데이터를 지배하는 데이터 처리를 해주셔야 돼. 그 능력이 되냐 안 되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생님 제 친구 그런 거 안에도 1등급 나오는데 그건 재능러라고. 그냥 재능충의 영역이야. 그냥 니네가 1등급 머리로 나오면 그냥 하면 되지. 뭐하러 남의 말 듣고 공부를 하니? 알아서 하시면 되죠.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성적 올리려고 온 거고 그냥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면 되겠어요. 계속해서 본다. 나무의 나이테는 위치에 따라서 심재 변제래요. 자, 이것도 한자 뜻을 생각해 볼게. 심은 먹혔어. 깊다는 얘기겠죠. 변은요, 주변이라는 얘기겠지. 아,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아무래도 이 중심부에 있는 애들이 심재일 가능성이 높겠고 주변부에 있는 애들이 변제일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잖아.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림이 지금 없지, 의도인 거야. 어떤 지문에서는 그림을 그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림을 줄 수도 있어, 필요하자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런 것도 그리면서 가는 게 국어 능력이야. 아시겠죠? 계속해서 2달락 이어서 보겠습니다. 심재는 나무 성장 초기에 형성된 자, 여기서부터인데 크게 두 가지 심재와 두 번째 변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잖아. 여기 나와 있는 건 줄글로 처리할 게 아니야. 우리가 이쪽에 표 처리한 거 기억나시죠? 표 처리하셔야 돼요, 그냥. 아시겠어? 연습을 해. 자,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여러분한테 과제로 나가는 건데 과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표 처리하시고 1분 동안 처리하세요. 그리고 모르시겠으면 제 거 보고 두 개 비교해서 고칠 거 고치고 채워넣을 거 더 채워 넣는 거야. 왜냐하면 내신 출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자, 이어서 3달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역접이잖아. 그럼 뒤쪽 정보가 가치가 높아진 거야. 나무의 나이테의 너비를 살펴보게 되면 매해 그 너비가 동일하지가 않대. 그럼 그 결과니까 2라고 쓰셔야 되고 이유에 대해 살펴볼 건데 제한 요소 법칙 때문에 그렇대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한다. 제가 지금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전국에 있는 뭐 자사고 이런 데서 학생들이 내신 대비해달라고 연락이 와. 몽고에서 봤더니 요런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제한 요소 법칙은요. 이게 아마 1.5 평가원이었던지로 기억이 나는데 단백질 합성 지문이 있어. 이건 우리 공상권 시간아주 패스트트랙 교재에 있는 거예요.
단백질 합성을 하는데 단백질 예를 들면 F라는 걸 만드는데 필요한 요소가 A, B, C잖아. A, B, C 단백질에서 P 단백질이 부족하면 그게 필수 아미노산이 돼. 그런 지문이거든. 얘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엮어서 내시는 선생님 있을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이건 제가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좀 이따가 연습 차원에서 나눠드릴게. 자, 계속 보겠다. 자, 그러면 나무가 생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자, 시그마라고 제가 적을게요. 이 시그마라는 건 나중에 여러분이 아마 수학 1에서 배울 것 같은데 수열에서 배우실 거야. 그러니까 다 더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 더하기, 빛 더하기, 온도 더하기, 이산화탄소들 이런 요소들을 더해서 나무가 생장을 할 거라고. 당연히 이 요소들은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나이트의 너비도 변하겠죠. 자, 그 중에서도 뭐라고? 가장 부족한 요소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 그럼 얘들아, 우리가 파란색으로 쭉 많이 처리했지만 가장 중요한 정보만 잡자면 뭐야? 그래, 가장 부족한 요소가 가장 큰 변화를 준다. 그게 바로 뭐다? 제한 요소의 법칙이다. 이것이라고 좁혀놨고 바로라고 좁혀놨잖아. 이런 지시어들에 집중을 해주시면 정보가 훅 하고 보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3단락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단어 정도 굉장히 많은 정보량이 주어진 건데 2개 내지 3개 정보량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가장 부족한 요소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제한 요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4단락 갑니다. 나무가 가장 부족한 요소의 생물학적 활동을 맞추는 이유지. 왜 그래? 안전한 생존의 이유 때문이래요. 자, 왜 그런 걸까? 자, 만약에 가장 풍족한 요소를 기준으로 생장을 해버리게 되면 제한한 요소가 많아져 결과적으로 고사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모든 나무에 적용이 돼.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래서 안전하게 생장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부족한 요소에 맞춰줘야 안전하게 생략을 하게 된다. C이라고 여기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한다. 부족한 요소, 가장 안전하게 생장. 가장 풍족한 요소, 제한 요소가 많아져서 고사할 위험이 높아진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4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 하지만 수종이 같더라도 지역이 다르면 생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변화 패턴이 달라진다라고 해서 추가적인 정보가 2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나무. 두 번째는 뭐냐면 동일한 수종이 유사한 생장. 세 번째, 지역이 다르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이 3가지 요소는 하위 항목이거든.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신 대비로는 필기해 놓으세요. 내신 대비로는 디테일까지 물어본다고. 자, 그래서 내신 대비 필기로 가자면 이쪽에서 뭐가 추가돼야 돼요? 뭐가 추가돼야 돼? 저런 게 추가돼야 된다고. 됐어? 자, 그럼 내신 대비로 추가해보자. 자, 첫 번째, 모든 나무 대상이고 두 번째, 유사한 종이고 유사한 경우 유사한 나이트를 갖는다고. 세 번째, 그런데 지역이 달라지게 되면 당연히 지역에 따른 패턴도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여기 기준으로 다시 한 5초 잡아주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이트를 활용해서 목재유물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온도나 환경을 추정하는 것은 연륜 연대 측정이라고 한대요. 자, 그럼 봐봐, 이제. 측정 법에 나왔잖아.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이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원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 원리에 해당하는 걸 이제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연륜 연대 측정법이라는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프 해석입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결국 그래프 읽어버리면 끝나는 걸 자꾸 줄글로 써놔서 이해가 힘든 거거든. 그러니까 국어라는 게 이런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듣고 다니실 필요가 없어. 아니, 공부를 잘한 적도 없고 전공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그걸 그 말을 왜 듣고 다녀? 그냥 그 말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도 없어요. 시간 낭비야. 어차피 틀린 말이야. 예를 들면 평가원 교수님이 하신 얘기면 당연히 들으셔야죠. 교과서 저자가 한 얘기면 당연히 들으셔야죠. 자, 그런 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 자, 여러분, 아까 이제 설명드렸다.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목재 유물에 쓰인 나무가 이런 패턴을 갖고 있대. 그럼 이 패턴이, 자, 오른쪽으로도 왔을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갔을 수도 있어.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나무가 뭐냐? 현재 생존 중인 나무인 거야. 현재 생존 중인 나무를 갖다 이렇게 해봤더니 이건 형광펜 안 쳐도 돼요. 그냥 보시면 돼. 제가 이해 도우려고 지금 체크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왔대. 그럼 두 개를 비교해봤더니 얘네가 비슷한 지역에서 살았던 애들이야. 그러면 당연히 비슷한 수종이고 비슷한 지역에 살았으니까 아까 나온 대로 서 따라보세요. 패턴이 비슷할 거 아니야. 지역에 따른 패턴이 다를 거고. 그럼 패턴이 비슷한 애들이지 않겠어요? 언제 동안만큼은? 이때 동안만큼은. 이해됐어? 그래서 이게 목재유물로 지금 어떤 건물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건물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여기서도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동시기에 얘가 살았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거고, 아무래도 얘는 그러면 1920년대 얘는 시작을 한 애겠죠. 얘는 1950년대 얘는 벌목을 당한 애겠죠. 얘는 그럼 언제 벌목이 됐을까? 1950년에 벌목이 됐겠지. 그리고 보통 1, 2년의 가공의 결과 만들어졌으니까 다 예측이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럼 계산이. 됐어? 그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5단락부터 쭉 설명을 해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그래프가 어떤 뜻인지 이해하는 데 초점 두는 게 오히려 줄글 처리 훨씬 이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우리가 쭉 줄글 한번 읽어보실 건데 그래프 이해하시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연륜 연대 측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낸 연륜 연대기를 먼저 만들겠대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단계를 볼게. 자, 이를 위해서는 세모 칠게. 이를 지시어잖아.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바로 연륜 연대기고요. 자, 그래서 수천 년에 연륜 연대기 작성을 일단 가능은 해서 다음같이 작성을 했대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볼게. 살아있는 나무에서, 그러니까 봐봐. 여기 있는 방금 여러분 표정이 뭔지 알겠어. 여기 있는 그림은 오달락에 나와 있는 설명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연륜 연대기를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지문 끝 내용까지 설명을 한 거야. 다시 연륜 연대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걸 만들겠다는 게 연륜 연대기잖아. 지금 여기에 있는 A, 여기에 있는 B를 가지고 B랑 A를 가지고 이렇게 겹치게 해서 만들겠다. 연륜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잖아. 이제 제가 설명한 건 이거야.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결국 목적은 뭐냐면 목재물로 쓰인 얘가 언제 벌목이 돼서 언제 쓰였냐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언제 얘가 벌목이 된 거야? 이때 벌목이 된 거잖아. 이해됐어? 그럼 비교면 알겠지만 1950년도에 얘가 벌목이 됐겠구나라는 걸 추정해 볼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래프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를 그냥 그림만 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되게 상식적인 차원인 건데 이게 생각해보면 그래. 초등학교 때 애들이 이건 이해 못해. 그럼 중학교 때 이해 못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쯤 됐을 때 이해할 수 있을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소재들 가지고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국어 실력이라는 걸 길러가시다 보면은 바뀌어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단순히 이게 암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좀 이따 시험범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문제풀이용으로 해설을 했었기 때문에 내신 분석용으로도 해설을 또 따로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절반 정도는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써드린 부분이야.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런데 문제풀이에 필요한 건요 20개 정도를 넘질 않아. 그래서 그걸 항상 제가 구분시켜주는 이유도 차근차근 공부하시면서 느낌을 잡히실 거니까.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에서 나이테의 너비를 측정하면 정확한 연도가 부여된 연륜 연대기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다음으로 과거에 제작된 유물의 나이테를 연륜 연대기로 작성한 이미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이쪽에 나온 그 얘기야. 지금 살아있는 나무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목재 유물 이 얘기야. 두 개를 어떻게 작성해서 이미 작성 연륜 연대기에 비교하게 되면 패턴이 겹치는 기간 확인할 수 있다. 이 얘기야. 그 기간은 지금 살아있는 나무에 과거 유물에 사용된 나무와 함께 생장했던 기간이 되고 이러한 방법으로 보다 과거 목재 유물로 작성된 연륜 연대기와 패턴 연대기를 비교하게 되면은 오른쪽 넘어서 작성이 가능해지고 자 이렇게 작성한 게 여기 나와 있는 합쳐진 연륜 연대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달락과 이달락 결계는 이 그래프 3개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지면 낭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시라고. 그림으로 한 방에 이해하실 수 있겠고 그건 저기 나온 대로 처리가 되셨다. 계속 볼게요. 자 이렇게 작성된 장기간의 것들을 우리는 이러이런 걸 갖고 있다 넘어가서 이제 적용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제가 비로소 6달락으로 넘어간 거야. 자 먼저 목재 유물의 나이테에 변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 아까 나왔었죠? 저 따라오시면 심재와 변제. 심재는 나무에 깊이 있는 애들. 말 그대로 깊을 심자를 써서 그 변제는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애들. 그럼 둘러싸고 있는 애들은 당연히 썩었을 수도 있고 벌레가 파먹을 수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변형이 있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 거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뭐부터 확인하래? 변제를 확인하래. 자, 나무를 가공할 때 벌레가 먹거나 쉽게 썩는 변제의 일부 또는 전체가 잘려나가기도 한데 자, 가공할 때 첫 번째는 뭐라고요? 벌레가 먹거나 첫 번째 요인, 두 번째 썩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유물의 나이테에 변제가 없어. 어떻게 돼? 추정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문제로 끝났어. 자, 7달락 그러면 변제 존재 여부 확인한 뒤에 각 부분에서 나이테를 채취해 패턴이 중첩되는 부분을 당연히 비교해서 1. 비교 2. 연대기를 만들어. 그 다음 어떻게 했어? 표준 연대기를 정해야 되는데 이때 유물의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상관도를 나타내는 T값이 있고 일체로 나타내는 G값이 있는데 100년 이상을 기간으로 봤을 때 T값은 3.5, G값은 60% 이상이었어야 통계율이 유의미하다라고 이제 수학 나왔다 얘들아.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수학을 실생활 문제를 여러분 중딩 재미있는 때 푸셨겠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내신에서나 일부 문제가 나오지 이런 모의고사에서 실생활 문제를 안 내는데 그 실생활 문제가 국어에 짬 처리됐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표준연대기 측정한 이후에는 유물의 연대기와 표준연대기 패턴을 비교해서 중첩되는 부분의 시작 나이테와 연도부터 마지막 나이테 연도를 확정해가지고 절대 연도를 부여하고 벌써 말이 뒤뒤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줄글로 처리하고 있으면 안 되고 저 따라오세요. 그냥 이렇게 재처리를 하셔야 돼. 자, 무슨 얘기냐. 얘들아 이 글을 왜 썼는지 생각을 해보자. 나이테를 가지고 나무의 나이도 할 수 있겠지만은 뭘 알고 싶어? 목재 유물의 제작 연도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결국에는 목재 유물의 제작 연도가 안 나왔잖아. 그럼 결국에는 목재 유물의 제작 연도가 언제 나올지 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봐. 맨 마지막 줄 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어? 목재 유물의 제작 연도를 추정한다라고 나와 있잖아. 자, 결론은 목재 유물의 제작 연도를 어떻게 추정할 건지야.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목재 유물의 제작 연도를 어떻게 추정을 할까? 여기 있는 그래프 쓰면 되겠네. 무슨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봐봐. 이미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잖아. 어떤 나무를 갖고 왔더니 이런 나무야. 아, 그럼 언제 만들어졌겠어? 비교해봤더니 1950년에 벌채됐겠구나라고 추정해볼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뭐부터 해야 돼? 먼저 연륜연대기를 먼저 만들고, 즉 데이터를 만들고 내가 가져온 나무 데이터를 가져와서 비교해서 만드시면 되는 거야. 그게 핵심 원리야. 근데 그걸 이해를 아예 못한 상태에서 글만 읽으니까 터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좀 상식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 되셨죠? 자, 그래서 먼저 표준연대기를 정하고 1. 두 번째 뭐라고? 유물연대기와 표준연대기 패턴을 비교하고
3. 비교했으니까 중첩되는 부분이 나오겠지. 자, 그렇게 해서 3. 절대온도가 부여가 되고 4. 변제가 완전하면 최종 표면까지 문제없이 추정이 되겠죠. 당연히. 아까 얘기한 대로 얘가 손상이 없는 애야. 그래서 1950년도로 끝났어. 그럼 당연히 1950년도에 만들어진 애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얘네가 뭔가를 봤는데 뭔가 썩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막 이렇게 지워져 있어. 이해됐어? 그러면 이만큼이 지금 소실된 거니까 얘가 정확하게 언제 만들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이잖아. 그러니까 변제가 이쪽으로 다시 와서 보면은 얘는 변제가 어떻게 돼 있어? 완전히 갇혀있을 때 문제가 안 돼. 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지만 변제 바깥쪽 나이트 일부가 잘려나갔다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잘려나갔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잘려나간 거를 일부 더해주면 될 거야. 이때는 수령면 평균 변제 나이테를 참고하겠대. 즉, 알 수 없는 데이터니까 뭐로 보겠대? 통계를 가지고 활용해서 가겠대. 일반적으로 얘가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통계값을 가지고 있겠구나. 비슷한 수령의 나무가 있는 평균 데이터를 가지고 해결을 해보겠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변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손상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대? 통계 데이터, 평균 데이터 가지고 구하겠대. 됐죠? 자, 그러면 결국 확정이 됐을 거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어? 1, 2년 정도 추가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목재유물의 재정연도까지 추정할 수 있다는 거야. 정리하면 변제가 완성되어 있어. 비교해서 1950년에 별채를 했겠구나. 그리고 1, 2년 정도 가공해서 만들었으니까 그 1952년이 아무래도 만들어진 연도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고. 이해되셨죠? 근데 변제분이 손상이 됐으면 어떻게 하겠대? 통계 자료값을 이용해서 추정을 하겠대.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재정리를 해드린 거고. 자, 그럼 여러분 하실 일은 뭐냐면 이거야. 첫 번째, 지금까지는 제가 써드린 풀이 과정을 따라오신 거잖아. 자, 여러분 스스로 풀이 과정을 쓰실 차례야. 수학처럼. 자, 그런데 이게 수학하고 달라서 이대로 한다고 정답이 확 하고 보이는 느낌은 아니실 수 있는데 왜 그런 거냐? 공부량이 쌓이질 않아서 그래. 자, 제가 좀 이따가 캡처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은 필기 빠짐없이 하시고 이 필기 빠짐없이 하신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이 구조도를 최대한 제 필기 안 보고 스스로 그려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지문에 대한 이해도나 기억, 실전에서 가져갔을 때, 내신에 가져갔을 때 여러분이 더 갖고 있는 상태로 대응이 될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최대한 빨리 정리할게, 얘들아. 너무 힘들어한다. 자, 내신은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 자, 첫 번째 시험 범위를 딱 보자. 이번 3월 학평 나온다고 하셨다며. 그럼 나온다고 전제하고 봐야지. 그럼 선생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니네가 최소한 내신 대비로 이거를 공부했으니까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내실 거 아니야. 자, 두 번째는 뭐냐? 학교에서 지금 수업 시간에 나오는 교과서 문학 작품들 있죠.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그런 거는 어차피 나올 게 정해져 있다니까. 그거는 내가 가르치든 누가 가르치든 거기서 거기야 다 어차피. 그건 그리고 누가 열심히 더 많이 반복했냐야. 자, 반복을 했으면 당연히 시간을 줄고 정확성이 높아져. 예상 문제, 요즘은 또 문제는 잘 돼 있어. 내가 그걸 이길 수가 없어. 나눠줬잖아. 풀었잖아. 자, 모르는 거 근데 제가 한 명 한 명 지금 다 질답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걸 3번 내지 5번 돌리시면 1등급인데, 자, 여기서 변별력은 어떻게 가져온다? 정보량을 터뜨려버리는 거야. 외부 지문 가져와서. 모의고사 가지고 내버리는 거야. 그런데 모의고사 해설만큼은 그냥 내가 대한민국 1등이야. 이만큼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이 없어. 그냥 여러분 이대로 연습하시고 이거 2번 정도만 반복하시면 돼. 언제 할 거야? 지금 하시라고. 아시겠죠? 그럼 어느새 이게 외부 지문으로 나왔든 내신으로 나왔든 뭐가 나왔든 대응이 다 되어 있으실 거니까. 자, 39번이고 항상 그랬듯이 전개 방식 묻는 겁니다. 전개 방식은 구조라고 바꿔 써주시고 저는 논리기호라고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전개 방식은 그냥 완전히 독립적인 전개 방식을 묻기보다는 주제를 세팅하면서 주제에 관련된 전개 방식을 묻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이런 식의 처리를 하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풀리는 문제인 거지. 막 이거를 억지로 막 지문 대충 읽은 다음에 왔다 갔다로 자꾸 그렇게 가셔가지고는 여러분 성장이 계속 더딜 수밖에 없어요. 자꾸 그렇게 치팅 쓰시려고 하지 말고. 치팅도 아니야. 정말 의미 없는 행동이야, 그거는. 그거는 그냥 충분히 여러분이 능력이 됨에도 아니면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니까 이 방법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번 선지부터 볼 건데 자문자답 방식 저 따라와 보세요. 있잖아, 이렇게.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잡아놓은 데서 있는 거기 때문에 자꾸 이거를 왔다 갔다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요. 자, 그래서 1단락에서 묻고 답하면서 주제 세팅이 되고 있으니까 화제시 1번 선지까지 확인이 당연히 되셨을 거고. 자, 봐봐. 대상은 아까 뭐였니? 나이테였죠. 자, 그럼 봐라. 나이테라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니었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있었어요? 더 따라 볼까요? 이런 거겠네. 형태적 특성. 그래서 심재와 변제를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잖아. 이 단락의 주제는 최소한 심재나 변제는 들고 왔었어야 되잖아. 그럼 저 따라오시면 알겠지만 심재와 변제를 얘기하는 거라면 이 단락도 괜찮죠. 2번 선지도.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핵심 정보를 갖다 바꿔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개념어들로 또는 전개 방식 용어들로. 그러니까 자꾸 내용으로 찾아 들어가면은 대상의 특성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확인할 것이며 개념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확인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내용 일치로 가려고 하지 말고 이 배운 내용 가지고 가세요. 내용 일치는 여러분 혼자 충분히 하실 줄 아니까. 자, 세 번째.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을 나누었다. 자, 그럼 봐봐. 이 기준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재나 변제도 기준이라 볼 수도 있겠고 우리가 아까 4단락, 5단락으로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기준이라 볼 수가 있으니까 워낙 다양하게 쓰인 전개 방식이니까 얘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빗댄다라는 건 여러분 비유잖아. 제가 비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비유가 있는지는. 39는 5번 선지인데 반대 상황을 가정했다. 그래, 아까 이게 3단락 아마 4단락 주제 아니었겠어요? 잠깐 저 따라와 보실래? 여러분, 아까 제한 요소 법칙이라고 그래서 가장 부족한 요소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었어. 왜? 가장 풍부한 요소를 기준으로 생장해버리면 부족한 요소들 때문에 고사할 수밖에 없어. 근데 가장 부족한 요소만큼만 생장을 하게 되면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게 나무가 생존하는 원리였으니까 3, 4단락 주제를 가지고 보면 반대 상황. 가장 풍부한 요소를 가지고 생장하는 반대 상황을 가정한 거잖아.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정답 4번밖에 안 남지.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셨어야 돼. 물론 이제 내용일치로 좀 더 확인을 높이셨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용일치 하더라도 제가 지금 좁혀드렸잖아요. 이렇게 확인할 내용들을. 그래야 시간도 정확성도 단축된다는 거. 시간은 단축, 정확성 높아진다는 거. 자, 40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재는 생장이 거의 멈춘 나이테다. 변제는 어떻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부분이야. 이게 문제에서 거의 물어볼 확률은 낮지만, 내신에선 디테일 때문에 물어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 따라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표 처리하셨을 때 좀 더 쉽게 보였을 거야, 이 내용은. 그래서 이걸 자꾸 내용일치로 가져오려고 하지 마시고, 저기 나와 있는 대로 표 처리를 통해서 오시면 되겠고, 표치를 통해서 오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도 답을 설계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1, 2, 3, 4번은요, 사실은 정보 가치가 다 낮아. 보시면 알 거야. 제가 저쪽으로 표 처리한 쪽 내용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표 처리한 쪽 내용 쪽에서. 근데 출제자는 얘를 어떻게 설계를 한 거냐? 여러분, 이 글의 주제가 뭡니까? 나이테입니까? 나이테 활용입니까? 나이테 활용이죠. 나이테 활용에서 뭐 하자는 거니? 마지막 단락 보시면 알겠지만, 목재 유물의 재작년도 확인하는 게 글의 주제지. 그러면 여러분, 글의 주제가 가장 정보가치 높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정답 선지 설계할 확률이 제일 높다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자, 봐. 우리가 지금 연륜연대를 측정하는 게 목표잖아. 변제가 손상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지. 자, 봐봐. 변제 손상이 없으면 그대로 문제없이 측정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변제 손상이 있는 문제 상황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해결하자고 했지? 그래, 평균 데이터를 활용하자고 했었잖아. 자, 일단 필기를 한번 볼까요? 저 따라오세요. 자, 변제 손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하자? 평균 데이터 활용하자.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요약된 내용으로 보든 아니면 지문으로 들어가든 심재 나이테만 남아있더라도 연륜 연대 측정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었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의심이 가는 부분이어야 돼. 됐어? 자, 그래서 좁히고 발제도 한번 해볼게. 자, 심재 나이테만 남아있다면 이게 되는 건지. 그래서 봅시다. 심재 변제에 대해서. 자, 그래서 8단락으로 와서 볼게요. 표준연대기를 정한 이후에 유물연대기와 표준연대기 패턴을 비교해서 중첩되는 부분의 시작 나이트의 연도부터 마지막 나이트의 연도를 확정하여 절대 연도를 부여하고 변제를 완전히 갖고 있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죠. 하지만 일부가 잘려 나갔다면 이래. 일부가. 됐니? 일부가. 자, 어떤 상황이야 그러면? 변제의 일부가 잘려 나갔다면 해결 방법이 있는 거죠. 이해됐어? 다시 본다. 하지만 변제의 일부가 잘려 나갔다면 해결이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변제가 완전히 다 날아갔잖아요, 지금. 즉, 8단락 내용을 보자. 변제가 일부 날아갔을 때는 이렇게 해결했다고. 근데 변제가 전부 날아갔을 때는 정보가 있어, 없어? 없네. 이해됐어요? 요렇게 5번 선제 근거를 잡으시는 수밖에 없었던 거야.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봐봐. 1, 2, 3, 4번에서 여러분이 좀 더 판단을 하고 싶으실 수가 있어. 자, 그거는 디테일하게 내용 왔다 갔다 하는 수밖에 없겠는데, 자, 봐. 그조차도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야 되냐면, 여기 구조도에다가 색깔 바꿔가지고 몇 단락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40번에 1, 2, 3, 4가 판단이 되는지를 쓰세요, 지금. 지금 여러분 해보실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자, 저랑 같이 할 거긴 한데, 자, 일단 다시 돌아가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우리가 첫 번째 문제는요, 항상 얘기했지만 주제를 묻는다고. 그리고 그 주제의 전개 방식을 묻는다고. 그럼 1단락 주제 세팅하기 위해서 질문 답변 방식 보였을 거고요. 2단락 주제 나이테를 가지고 심재나 변제 특성 가지고 분류한 것도 보였을 거야. 그리고 심재나 변제 자체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도 보여주셨을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나와 있지만 8단락이라든지 3단락, 4단락에 나와 있는 게 뭐니? 3단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가장 부족한 요소를 기준으로 두께 변화 측정. 왜? 나무 자체가 가장 부족한 요소를 기준으로 생장을 하니까 가장 풍부한 요소를 기준으로 생장하게 되면 뒤지니까 그러면 이게 가정 고사 이형까지 나온 거잖아. 결국엔 3, 4단락의 전개 방식 반대상을 가정의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확인도 되셨잖아. 그럼 당연히 남는 정답은 4번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4번 선지 설계 끝이야. 이렇게 풀었다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자, 그럼 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답을 설계하는 이유는요, 원리는요, 5번 선지 같이 가장 정보가치 높은 내용 가능성이 크다를 일단 보여드린 거야, 첫 번째는. 근데 어쨌든 얘가 맞다는 걸 특정을 짓든 1, 2, 3, 4번이 틀렸다는 걸 특정을 짓든 분석을 해보셔야 되잖아. 실전에서 그럴 시간은 없어. 그런데 이게 지금 고1 해설강이고 내신 대비까지 겸하고 있으니까 1, 2, 3, 4, 5번의 판단의 근거를 찾아서 쓸 거야. 어떻게? 우리가 기존에 쓴 구조도에다가 색깔 바꿔서 몇 단락에 1번 선지에 근거가 있더라, 몇 단락에 2번 선지에 근거가 있더라, 그 내용을 지금 써보시라고요. 아시겠어? 시작.
결국에는 보니까 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았으면 됐네. 그쵸? 자, 정리해봅시다. 심재와 변재. 여기 추가하는 정보들 한번 해볼까? 뭐가 있어야 되니? 정보를 한번 추가 한 번 더 한번 해보자. 위치. 자, 그럼 봐. 심재. 얘는 깊이 있는 애. 변재는 주변에 있는 애. 그러면 껍데기에 썼을 거 아니야. 껍데기가 당연히 뭐야? 숲이죠. 껍질에 얘는 가깝고 얘는 멀겠네. 얘가 이해됐어? 자, 그럼 이 내용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있는 게 뭐야? 1번 선지점. 숲에 인접해 있는 거는 누구라고? 변제겠지. 됐어? 1번 선지 아웃이고. 자, 두 번째. 진액 때문에 색이 어두운 건 심재였잖아. 이해됐어? 변제가 아니라 2번 선지. 됐니? 그러면 생장세포 얘기는 변제에 있는 얘기지만 내용 섞은 게 보이죠? 변제는 생장세포에 있는 변제 얘기야. 근데 여기는 진액일에서 어두운 색상 띄는 건 누구였어? 심재였지. 심재 변제 내용 섞은 거 보이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답 설계는 어떻게 한다? 내용을 섞어버려요. 그럼 내용을 섞기 때문에 선지 하나하나 확인하면 헷갈린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표출하시면 훨씬 더 간단하게 풀리실 거라고. 시간이 되시면. 자, 세 번째도 볼게. 자, 세 번째, 네 번째. 나이트의 너비는 가장 풍족한 환경 요소로 결정된다인데 아까도 우리가 이게 3단락 주제가 뭐였니? 제한 요소 법칙 가장 부족한 요소잖아요. 자, 3번도 마찬가지야. 변제 플러스 심재 둘 다 더해가지고 계산을 했잖아. 저 따라오시면 변제 플러스 심재 둘 다 해서 나이트 계산을 했잖아. 여기까지 되셨어? 그럼 이게 3번 선지겠죠? 1번 선지, 2번 선지, 3번 선지까지. 제한 요소 법칙이 뭐라고? 가장 부족한 요소 가지고 처리하는 거라고. 4번 선지라고. 됐어?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세부 내용 같아 보였으나 실제로는 다 가치 높은 정보들에서 판단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표처리 정도 조금만 더 해주셨으면 판단에 크게 지장은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세부 내용으로 끌려와가지고 이상한 데서 실수하시지 말고 핵심 정보들 잡아놓으면 거의 그대로 답이 나오는 요 느낌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5번 선지는 눈 씻고 찾아봐도 확인하기 힘든 게 왜? 이걸 의도해서 그렇게 냈기 때문이야. 심재 나이테만 남아있다면 연륜연대 측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언급 있으면 찾아봐. 어딨어? 찾아보세요. 없어. 이게 의도야. 자,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저 따라오세요. 지금 나이테를 가지고 얘가 몇 년짜리인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럼 나이테라는 건 당연히 심재도 있고 변제도 있어. 즉, 나무에 깊이 있는 애들 심재, 주변에 있는 애들 변제야. 그럼 당연히 두 개 다 더해가지고 계산을 하셨어야죠. 이해됐어? 근데 문제는 뭐야? 만약에 변제가 이렇게 일부만 날아갔다고 쳐봐. 아니면 일부 이렇게 손상이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은 나머지는 내용 복구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변제가 다 썩어버렸어. 예를 들면.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럼 측정이 가능할까? 불가능할 거라고. 어찌 보면 상식적인 얘기고, 그 상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추론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어서 5번 선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 변제가 온전히 남아있는 경우, 일부만 남아있는 경우, 전부 날아간 경우, 세 가지로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온전히 다 남아있는 경우는 당연히 측정이 되겠죠. 일부만 남아있는 경우에도 평균 데이터 갖고 측정이 되겠죠. 만 언급이 됐다는 거는 전부 날아간 경우에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측정할 수 없다라고 추론이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렇게 해서 5번 선지를 설계한 겁니다. 일단 필기해 놓으시고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방식은 저랑 같이 문제 하나씩 풀면서 실력이 생길 거니까 따라오시면 돼요. 자, 사실 1번 보도록 할게. 일단 해야 돼. 어쨌든 여러분 시험 범위잖아. 기억에 대한 내용이야. 연륜연대기. 자, 그럼 봐봐. 동일한 수종이고, 그렇죠.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요인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동일한 수종이냐? 환경이 같냐인데 당연히 환경이 다르면 패턴도 달라지겠죠. 자, 2번 선지. 패턴 비교를 반복하다 보면 장기간의 연대 경색이 가능하겠지. 왜? 패턴 비교 반복 여러 개를 갖다 하다 보면 당연히 쭉 쌓일 거 아니야. 자, 3번 선지. 나이트의 너비가 일정하다는 건 그만큼 뭐가 일정했을까? 환경이 일정한 거죠. 환경이 일정한 게 왜 패턴 분석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정답은 3번이겠네. 자, 제한 요소 법칙에 따라서 제한적인 요소만큼만 생장을 했지 확인될 것이고, 봐봐. 이것도 뭘 묻는 거냐? 요소, 원인이죠? 생장한 것도 결과죠. 인과구조 잡으라 그런 거야. 이거는 내용 디테일이야, 사실은. 이런 식으로 내면 좀 안 좋긴 한데, 뭐 내신 대비니까 우리가 확인해서 보시면은, 이런 건, 봐, 어딜 보시면 되겠어? 표준연대기라는 핵심 키워드를 보시면 되는 거야. 표준연대기 기억나죠? 어디 있었어? 그래, 표준이 있어야 계산이 있었잖아. 표준이 있어야 계산이 있었잖아. 1번, 2번, 3번이었겠구나. 요런 거 좁히고 발제독이라는 거야. 모든 선지를 좁히고 발제독하는 게 아니라 요런 선지. 그리고 요런 선지도 막 이상한 데서 발제독하는 게 아니야. 표준연대기 기준이 되는 정보값은 당연히 어디 나오겠어요? 5달러이나 6달러 넘어가면서 나올 거라고. 이해됐어? 당연히 우리가 어디에서 이 내용이 주제가 나오는지를 이미 구조 처리를 해놨으니까 얘도 보이셨을 거고. 마지막 42번 문제인데요. 얘는 이제 계산을 하라 그랬었잖아. 기억납니까? T값과 G값인데 여러분 다들 알다시피 기준이 몇 점이었어? 수치 발제독 해보니까 그래, T값은 얼마? 3.5.
그 다음에 G값은 65%. 써주세요. 여기다 한 번 더. 그래서 T값의 기준은 3.5, 65%. 그럼 당연히 A는 오케이, B는 뭔가 기준 미만인 거지. 자, 그럼 쭉 읽어보시면 그냥 우리가 지문에서 나와 있었던 그 측정 방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대 변제 쭉 해가지고 계산해서 확인하셨을 것 같아. 됐죠? 자, 그러면 40의 1번부터 5번까지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만 해봤지 다시 한번 분석적으로 안 봤을 것 같거든? 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푸실 건데, 오늘 수업한 내용들 쭉, 이 지문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일단 눈복습을 하시고, 지문에 대한 이해도나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선제 하나하나 지금 판단 시작하세요. 시작. 우리가 배웠다시피 3.5 이상, 65% 이상일 때 쓴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A선 소나무를 썼을 거고요. 두 번째, 그래프 해석하시면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좀 봐봐. 서랍 1, 서랍 2. 중첩되는 애들은 당연히 여기잖아, 지금. 되셨죠? 그래서 1700에서 1800년대까지 오케이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지금 마지막 나이트를 기준으로 볼게. 그 마지막 나이트를 기준으로 보니까 서랍 1은 여기서 잘려 있으니까 확인 불가하고, 그럼 서랍 1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변제가 몇 개 있대? 57개 있대. 자, 그런데 봐봐. 이게 지금 100% 완전한 상태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 근접해 있다고만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뒤쪽에 몇 개가 잘려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라 그랬지? 통계 가지고 해결하라 그랬잖아. 통계가 몇 개야? 60개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사실은 3개 정도 잘려 있다고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1800년대 플러스 3년 되셔야 되니까 1803년 되셔야 되겠죠. 이해됐어? 그 정답은 3번이시라고. 여기까지 되셨죠? 그게 나와 있는 게 아마 이 3개일 거겠죠, 아마. 변제가 57개만 남았어. 아마도 가공하는 과정에서 3개가 잘렸겠구나. 플러스 3년 해야 되겠구나. 여기 남아있는 거는 1800년까지밖에 안 남아있으나, 아까도 얘기했지? 얘네 평균 자료가 얼마야? 60개잖아. 그러니까 3년치가 지금 잘려나간 거잖아. 가공 과정에서. 라고 3, 4번 추정할 수 있었다고. 이해되셨죠? 그럼 봐라. 얘가 지금 벌채 연도가 얼마야? 1803년이고, 거기서 건조 연수는 플러스 1, 2년이니까 5번 선지 1804년에서 5년까지. 정답은 3번 되시겠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내용일치로도 풀리는 느낌이 드셨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지문 내용을 원리를 이해해서 적용하는 요 사고 과정이 필요하셨던 거고, 저 따라와 보시면,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거야. 이게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알고 모를 수도 있겠고요. 전체 지문을 놓고 봤을 때 일부가 부족할 수도 있고 되어 있는 느낌이 지금 당장 들 수도 있는데, 또 시험장 가까워지면서 까먹을 수도 있고, 시험장 당일 또 컨디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 이런 변수 다 제거하려면 결국 반복이에요. 봐봐. 우리 몇 번 반복해 보자. 우리 실전에서 한번 풀어봤죠? 그리고 오늘 수업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풀렸죠? 그리고 저랑 같이 한 번 또 같이 풀어봤죠? 구조도도 그려봤죠? 됐어? 이걸 여러분 스스로 한 번 더 복습을 시켰죠? 최소 5번이야. 그래도 부족할 수 있어. 여기 한두 번 정도 더 시킬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실전에 나왔을 때는 거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지간하면 다 풀어내는 수준으로 가는데, 자, 너희 친구들 비교해봐. 어떤 상태일까? 목요일날 시험 치고 채점 끝이야, 대부분 애들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이 한 달 지내. 누구는 6번, 7번 반복해가지고 다 맞추고 있고, 누구는 그냥 하긴 하는데 어영부영 하다가 이미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뭔가 공부가 잡히는 느낌이 슬슬 드셔야 되고, 그건 여러분 경험을 쌓으시면서 저랑 같이 공부해 가시면 해결이